네, 안녕하세요. 우리 기술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급 탐정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기술이 오늘 이런 지루한 박스권을 좀 지나가는 움직임 나타나주면서 흐름을 좀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상승세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은 계속 좀 조정이 나와줄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자, 그러면서 상승을 할 수 있다라면은, 그렇다면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지 그런 목표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보고, 그 사이에 우리 어떻게 매도해야 되는지 고민을 해보자. 반대로 얘네들이 조정이 나온다 한다면 어디까지 눌릴 것인지, 눌렸다가라도 한번 상승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럼 그 사이에 우리 어떻게 매수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자, 그걸 위해서 우리는 뭘 볼 것이냐, 우선 차트상의 움직임을 살펴볼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흐름을 만들어놨던 주체들이 누군지를 한번 파악을 해볼 거다. 그리고 이 주체들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럼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고, 영상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차트상에서 움직임을 봤을 때 얘네들이 자, 이런 기준을 잡고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던 움직임에서 한번 건너뛴 다음 그 위에 봉을 기준으로 여기서 또 물량을 모으던 흐름이 나타나주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다가 이런 흐름이 오늘 이 봉이 이 기준점의 상단 부분을 돌파하면서 흐름을 좀 만들어 나가고 있다. 그러면은 이 상승세가 어느 정도 더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흐름을 만들어냈던 애들은 도대체 누구고 얘네들이 과연 여기서도 지속적으로 들어왔던 흔적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겠죠. 그게 뭐냐, 결국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된다. 자, 계속해서 들어오는 상태인데 이렇게 상승하지 않고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물량을 모아놨다는 거는 이런 횡보세 이후에 굉장한 상승세를 보여주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 수급이 들어왔는지 바로 한번 확인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로 한번 확인해 보면은 기관은 이제 끊임없이 매수를 해주고 있죠. 그리고 외인도 매수 매도를 좀 반복하고 있는데, 매수하는 움직임이 매도하는 움직임보다 더 강력하다라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어요. 즉 이런 곳에서 계속해서 옆으로 횡보하면서 이런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면서 계속해서 물량을 모아가는 흐름이 이미 나타났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외인들의 움직임 그리고 기관의 움직임을 둘 다 한 번씩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60거래일 동안의 움직임을 바로 한번 살펴보면은 매수가 매도보다 훨씬 많았었다는 걸 먼저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거기서 이제 매수 쪽에서 이제 키움, NH투자, JP모건, BNP 파리바, 메리츠 이런 쪽으로 뭐 개인들의 움직임도 있고 기관의 움직임도 있고 외인의 움직임도 있고 다 보여주고 있다. 반면에 매도 쪽에서는 어떠냐? 자, 신한, KB, 삼성, 모건 스탠리, 미래에셋, 메리넨치 이런 쪽으로 외인의 움직임이 좀 뚜렷하고 거기에 이제 기관의 움직임도 같이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매수 매도의 양만 보더라도 제 매수 쪽의 움직임이 더 강력하다라는 걸 우리는 확인을 다시 한번 또 할 수가 있다. 얘네들 실질적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나갔던 자리들은 어디인지를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선 NH투자 같은 경우에 조정의 움직임에서 지속적으로 매수해주는 움직임 계속해서 나타났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상승할 때 조금씩 매도하는 움직임이 보여주고 있지만, 뭐 이때 들어왔던 물량들이 다 빠져나갔다 보기는 어렵고, 뭐 이런 곳에서 매수했던 움직임들이 어느 정도 상승을 하니까 비중 조절을 해주는 움직임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JP모건 같은 경우 얘네들 앞에서는 그냥 잔잔하게 매수를 좀 해주다가 이 박스권 안에 있을 때 다시금 자, 상승하는 움직임이 들어오기 전에 이렇게 매수를 좀 해줬고, 그 다음 상승세를 좀 만들어 나가니까 추가적인 매수세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BNP 파리바 같은 경우에는 앞전에 지속적으로 매수했던 움직임이 포착이 된다. 그리고 이 박스권을 돌파하려는 움직임에서 살짝 빠져나가긴 했지만, 뭐 앞에 들어왔던 물량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물량이 빠져나갔다. 즉, 뭐 살짝 비중 조절을 해줬다. 이때 들어왔던 물량들이 비중 조절을 해놓은 움직임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자, 그럼 매도 쪽에서는 어떠냐? 자, 신한투자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매수 매도를 좀 반복하는 움직임이 나타나주고 있자. 뭐 계속해서 단기적인 움직임만 좀 보여주고 있는 거다 보니까 이렇게 큰 상승이나 큰 조정의 움직임에서 그렇게 영향은 미치지는 않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KB증권 같은 경우 얘네들도 뭐 매수 매도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움직임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서 얘네도 좀 단기적인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자, 삼성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 뭐 중간중간 매수의 움직임이 있긴 하지만 지속적인 매도의 움직임이 더 강력하다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모건스탠리 얘네들도 그렇게 큰 움직임은 없다가 이런 바닥권에서 살짝 잡아주는 움직임을 한번 보여주고 그 다음에 빠져나간다.
그리고 횡보하는 움직임에서 다시 들어왔다가 상승하려는 움직임에 다시 좀 빠져나가는 움직임 보여주면서 얘네들은 밑에서 잡았다가 위로 올라가면서 그냥 빠져나가고 또 여기서 밑에서 잡았다가 위로 올라가니까 빠져나가는 흔적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얘네들도 이렇게 이런 상승과 그리고 이런 조정의 움직임에 그렇게 큰 관여를 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미래 때까지 한번 보면은 얘네들 이런 조정의 움직임, 횡보하는 움직임에서 쭉 들어와 줬다. 그 다음에 상승세를 보여줄 때 빠져나가는 그림을 좀 그려주고 있다. 얘네들도 밑에서 모았다가 위로 올라가면서 빠져나가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 뭐 얘네도 그렇게 긴 시간 동안 끌고 가는 움직임은 아니다 보니까 이런 상승하는 데에 큰 영향은 미치지는 않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럼 여기까지 봤을 때 어떻습니까? 기관과 외인 얘네들이 지속적으로 매수해주던 애들이 있었고 반대로 단기적인 움직임만 보여주던 애들이 있었다. 단기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던 외인들은 우리는 우선 제외하고 지속적인 매수 매도의 움직임 매수의 움직임 좀 보여줬던 애들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보자면은 자, 이런 곳에서 지속적으로 매수하고 매수했던 움직임 그러면서 이런 상승세를 보여주는데도 빠져나가는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는 거는 이거 좀 더 끌고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상태에서 자, 어떻게 매수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매도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런 상승세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 눌림이 없이 그냥 상승세가 쭉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그런 매수세에 힘입어서 같이 매수를 해나가면 될 것이다. 그리고 매도 같은 경우에도 얘네들이 상승세를 좀 보여주다가 수익 실현하고 나가는 움직임, 특히 이때 들어왔던 물량들이 좀 빠져나가는 움직임이 보여줄 때 우리도 같이 매도하는 그림을 좀 그려주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매수의 움직임, 매도의 움직임이 포착이 되게 되면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이제 문자로 다 알려드리도록 할 거고, 자, 이런 구간들 말고도 우리가 좀 더 편하게 매수 매도를 할 수 있는 구간들이 있다. 어떤 구간이느냐? 자, 이런 노란색 신호와 함께 우리는 매수를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이런 파란색 신호와 함께는 매도를 생각해 볼 수가 있다. 이 신호들이 뭔지가 중요해지는데, 신호가 뭐냐? 우선 파란색 신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기적인 고점을 나타내는 신호다. 이런 신호와 함께 수급이 빠져나가게 되면은 하락 추세로 변경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도를 생각할 수가 있는 거고, 반대로 이 노란색 신호는 뭐냐? 단기적인 저점을 나타내는 신호다. 이런 곳에서 수급이 들어오게 되면은 상승 추세로 변경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수할 수 있는 구간으로 잡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듯 우리는 이런 신호들과 함께 뭐를 확인해야 되냐? 이 수급을 같이 꼭 확인을 해줘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 매수 매도 타점을 잡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이런 식으로 우리 구독자분들과 같이 매매를 좀 진행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좀 더 보여드리고 우리 기술 이제 목표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볼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 지표와 수급을 이용해서 매매 타점을 잡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제가 매도하는 곳을 아신다면은 이 최고가 매도도 노려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보시면은 이 노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주가가 상승을 하죠. 그리고 이 파란색 화살표가 나온 다음에 주가는 떨어져요. 자, 무슨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딱딱 들어맞는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에 대한 자신감을 좀 드리면은 다음에도 마찬가지로 이 노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주가가 상승을 하죠. 그리고 파란색 화살표가 뜨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어요. 심지어 어디서 하락을 했느냐? 딱 최고가를 찍고 하락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제가 사용하는 지표가 매수와 이렇게 매도에 어느 정도 기준이 되어줄 수 있고 거기에 더해서 수급까지 확인을 한다면은 굉장히 정확도 높은 타점을 잡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 사유 지표가 이 종목에만 적용되는 거 아니냐 하는 분들이 계실까봐 다른 예시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에코플라스틱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떻습니까? 노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주가가 상승을 하죠. 그리고 파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주가가 하락을 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노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상승을 하고 파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다시 한번 하락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지금 가벼운 종목들만 봤는데 자, 대형주는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이냐 한번 보자는 거죠. 자, 이 대형주도 마찬가지였다. 노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주가 상승을 하고 자, 파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주가가 하락을 하죠. 자, 노란색 뜨고 상승, 파란색 뜨고 하락. 자, 여기서도 노란색 뜨고 상승을 이어가다가 파란색 뜨니까 하락을 하려고 하는데 다시 노란색이 떠주니까 다시 잡아서 올려주는 모습까지 다 연출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이걸 보시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비싸게 팔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셨죠. 자, 여러분들, 저는 유튜브답게 이 구독자분들에게 영상으로 계속해서 증명을 해 보이겠지만 타점을 한 호가라도 비싸게 팔려고 하시면 이 영상을 기다리시다가는 빠른 대응을 못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제가 직접 매매하는 이 매매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구독자가 되어주시면은 챙겨드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구독자 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 밑에 하단 버튼,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신 다음에 위에 있는 번호 010-8420-8354번 이 번호로 구독과 좋아요 했다는 표시로 이 구독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구독이라고 온 번호들은 다 구독자님이라고 저장을 해놔가지고 이런 타점들 나올 때 영상을 찍기 전에 먼저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자, 반대로 제 관심 종목 중에서 지속적으로 조정을 주다가 이렇게 좋은 매수 타점이 나타난다? 그러면은 같이 매수하자고 문자도 챙겨드리고 있으니까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번호로 언제든지 편안하게 이렇게 구독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뭐 타점까지는 싫고 이 지표만 한번 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지표 원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밑에 있는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위에 있는 번호 010-8420-8354번으로 여기서 이번엔 지표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어떤 지표에 어떤 설정값을 이렇게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함수가 조금 필요한 것도 있어서 함수도 어떻게 작성을 할 수 있는지 상세하게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이야기하던 종목 마무리 요점 정리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들어주세요. 자, 다시 우리 기술 이야기해보자면은, 이제는 우리 목표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얘네들이 이런 곳에서 괜히 계속해서 매수를 해주는 움직임을 보여주는 건 아니다. 얘네들 이 횡보 구간에서 지속적인 매수세를 하면서 물량을 모아놨고, 이제는 출발을 시키는 움직임이 나타나는 거다. 이런 상승세가 쭉 이어질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기 위해서 우리는 월봉으로 선 살펴보면은, 지금 이 아점 고점이 5,240원이 있다. 그 앞에 보면은 더 높은 금액 뭐 5,840원 구간도 있다. 그러면은 지금 이런 조정의 움직임 그리고 이때 상승했을 때 움직임들을 봤을 때 거래 대금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다. 근데 지금 상승세를 보일 때 어떻습니까? 거래 대금들이 굉장히 많이 터져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거래 대금 힘에 입어서 이 앞전의 고점은 돌파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고점도 도달할 수 있고 여기를 돌파할 수도 있을 것이다. 왜? 그만큼 여기 있는 물량들 거래대금이 없이 이렇게 크게 조정이 나왔던 거다 보니까 매물대가 그렇게 크게 작용하진 않을 거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돌파해서 올라가는 움직임을 좀 보일 수 있을 거다. 근데 이걸 쭉 치고 올릴 것이냐 이렇게 돌파를 했다가 다시 조정이 나올 거냐 이런 부분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조금 더 높은 금액 특히나 라운드 피부 부분인 이 6,000원 구간을 한번 목표가로 잡아보자라는 거죠. 그리고 이 근처에 갔을 때 더 상승할 수 있을지 아니면 조정 나올지 판단해가지고 상승 나올 수 있다라면은 우리 또 목표가 갱신해 나오면 될 것이고 반대로 조정이 나올 것 같다라면은 여기서는 이제 매도하고 수익을 챙긴 다음에 그 다음 매수 타점을 좀 잡아가는 방법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차적인 목표가는 어디다? 자, 이 6,000원 구간이다 라고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목표가를 말씀드리니까 어떤 분들이 계시냐? 이 변수 같은 게 나타나게 되면은 우리 여기에 맞춰서 대응을 해줘야 되는데 대응하지 않고 그냥 목표가까지 끌고 가겠다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시면 절대 안 되고 자, 이 변수가 나타나게 되면은 그 변수에 맞춰서 우리는 꼭 대응을 해줘야 된다. 뭐 간단하게 어떤 게 있겠습니까? 주가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다 그러면은 당연히 매도해가지고 우리 수익금을 지켜나가야 되고 그리고 반대로 주가에 좋은 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인데 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 이렇게 조정이 나오는 경우라면은 오히려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서 우리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도 사용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어떤 변수냐에 따라서 그리고 시장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 대응 방법은 다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이런 대응 방법 같은 경우도 구독자분들에게는 문자로 다 나눠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여기에 추가로 제 관심 종목 중에서 이렇게 노란색 신호가 나타나면서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들이 발견이 되게 되면은 이런 것도 다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이 모든 거는 제 채널 구독해주신 구독자분들에게 드리는 이런 혜택이기 때문에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고, 혹시 못 받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은 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저 밑에 있는 구독 버튼이랑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위에 있는 번호 010-8420-8354번 이 번호로 구독했다는 의미로 이렇게 구독 두 글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확인되는 대로 이런 혜택들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 텐데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